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경고하지 못한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반등을 이끌어내는 요소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해당 종목들의 이제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었고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관련해서라고 반도체주겠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 자체를 조금 더 견인하는 양상을 띄긴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국내 시장에서 움직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오늘 지금까지 한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보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생각보다 반등 자체가 조금 견조하지 못하다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스타일과 연계된 업종들만 상승하고 있다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승 반등세가 조금 나온다 정도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보합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내용들이 기업에 대한 전망들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최근에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가 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시장 주도주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수급이 조금 더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에 방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방류 개시가 임박함에 따라서 천일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바닷물에다가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소금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닷물이라는 것은 소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될 것이고요. 그만큼 깨끗한 바닷물이 더 귀해질 것이고 그런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천일염들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세가
뭐 여러 수차례 발현하긴 했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방류 개시 시점까지 시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파생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지난주부터 초전도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어제 월요일 이틀간 맥심,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염수 방류, 이렇게 지금 후쿠시마 천연력 관련주 이렇게 테마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마 하나 테마의 이제 강세는 조금씩 약해지는 대신에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에 대한 관심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드리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다소 어렵게 보는 시각은 중국의 경기가 이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쓸까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소비들이 중국 단체 관광 허가를 통해서 이 소비들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성이, 그에 따른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양쪽의 시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9월 말 정도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에 대한 수요는 그 전까지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 보고 있고, 오늘은 반등은 견고하지 못하지만 개별 종목들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견고하지 못한 반등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8% 넘게 빠지면서 32,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덕산 하이메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솔더볼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시장에서는 7%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7,4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프로젠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낙폭은 6%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2,305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6%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41,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증자 신조가 상장된 이후로 급락세를 보입니다. 4% 넘게 빠지면서 4,41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텍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북미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점에 도달했다 정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 프로텍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프로텍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만드는 것이 레이저 본딩 장비라는 것인데요.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 이유는 반도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미세 공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 공정에서 경쟁 업체들과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 파트가 후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차이를 내기 위해서 후공정 장비,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프로텍은 그 중에서 레이저 본딩 장비를 만들고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최근 며칠간의 상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6월 말, 6월 초부터 해서 7월 중순까지 있었던 상승의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부분이 컸습니다. 기존의 레이저 본딩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던 고객사가 있었는데요. 그 고객사와의 거래가 해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독점 공급하던 것이 해지가 되면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독점 공급을 한 기업에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독점 공급이라는 것은 그 고객사에서 발주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더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독점 공급이 해지가 되면서 더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좀 장점이 있었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 TSMC가 이제 생산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장비를 발주를 한다라고 하면서 레이저 본딩 장비와 관련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양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승은 이전에 6월부터 7월까지 이어졌던 상승에 비하면 굉장히 좀 큰 편은 아니었죠. 큰 편은 아니었지만 어제 지난 4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고 오늘도 시초가는 상승을 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정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약 7% 정도 큰 폭으로 나왔다는 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어떤 흐름으로 좀 판단해야 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우선 프로텍 차트상으로 보면 61선에 도달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61선이라는 거는 약 한 분기 동안의 이제 가격 평균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가격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아니면은 혹은 이제 본전에서 매도하려는 이제 물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딱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것은 삼성전자가 그 북미 HBM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장비도 더 많이 발주할 것이다. 그에 따른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버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텍에 대해서는 61선에 도달하면서 조정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41,800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가격 정도가 최근에 있었던 저점 가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프로텍 같은 경우에 약 3만 원에서 36,000원까지, 35,000원까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고요.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주가가 레벨업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조정이 나왔고요. 제가 했다라고 말하는 가격이 결국엔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 4만 1,000원 정도에서 이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을 했다는 부분 생각해 보면 4만 1,000원 정도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는 버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61선을 터치를 하고 밀렸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6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어낼 만한 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아랫단의 가격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는 36,600원 드릴 텐데요. 36,600원이라는 가격은 121선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를 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21선 지지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400원 드리겠습니다. 다소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121선부터 아랫단으로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지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게 22,400원이 됩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 나오는데 시차가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을 이제 손절가로 잡았고요. 신규 진입 목표 가격은 46,500원입니다. 46,500원이라는 가격은 61선 터치하는 가격이거든요. 오늘 고가 부근이기도 했는데요. 이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텍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신규 진입을 하시면 121선에 도달하는 36,600원에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2,4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1선을 터치하는 4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칩셋미디어 구조해 보겠습니다. 103억 규모의 자사주 블록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IP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해외 유관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선제적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칩셋 미디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테마로 엮일 때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엮이게 됩니다. 엮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비디오와 관련된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것이 외부 환경을 이제 촬영을 해서 외부 환경을 카메라로 비디오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메타버스도 결국 가상세계를 구현하면서 그런 것들이 비디오로 구현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 관련된 이제 이런 테마들과 관련된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는 쪽은 뭐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니죠. 이제 나왔던 내용이 103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사주라는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회사가 주식을 이 정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지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통 물량을 줄이는 것도 되고요. 회사가 앞으로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자사주라는 것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도 많이 활용된다는 점 생각해 보면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것이 기존 주주들한테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늘 약 한 9% 마이너스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얘기도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규 IP 포트폴리오라든지 해외 유관 기술을 이제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금 운용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제 주가에 더 나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자사주를 처분하든 유상증자를 하든지 간에 기존 주주들에게 우려감을 많이 주었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자금 자체가 회사의 경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신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대를 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이었다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장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목적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블록딜 이슈는 조금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칩셋 미디어 관련해서는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제 32,55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선 깨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가격 정도, 오늘 시초가에서 반등이 나올 법한 구간인데 이런 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좀 더 흘러내렸다는 게 좀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버티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는 28,500원입니다. 28,500원이라는 가격은 1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이고요. 신규 손절가도 조금 2만 원입니다. 신규 손절가 조금 다소 낮다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2만 원까지는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2만 원 아래쪽으로는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때까지 시차가 많이 걸릴 것이라서 2만 원으로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35,400원입니다. 이 35,400원은 오늘 시초가 부근 정도 되겠네요. 61선 도달하는 가격으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목표가 그리고 신규 진입 매수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121선 지지를 받는 28,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인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오늘의 시초가 부근인 35,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맥신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원래 하는 사업을 살펴보면요. 마이크로 솔더블 1위 기업인데 기업의 가치를 봐야 하는 시점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맥신 테마라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좀 짧게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니 그렇네요. 짧게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오늘 좀 다소 약한 감이 있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현대차와 이제 국가가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 현대차에서 앞으로 차량을 생산할 때 차 개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맥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좀 엮였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겠죠. 기존에 이제 맥신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다든지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어제 끝 마무리도 조금 약했었고요. 그리고 상승도 약 16% 정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맥신 관련주로 치기에는 조금 주변에 있는 종목이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반도체 패키징 재료 중에 솔더볼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패키징이 후공정이죠. 결국은 후공정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굳이 꼭 덕산 하이메탈을 맥신과 연관짓지 않는다고 해도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맥신 관련주로서 접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맥신 테마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업이 본래 하고 있는 본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해보면 좋겠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이 종목도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7,340원, 7,350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에서 오늘 반등이 더 나오면 좋았겠지만은 아무래도 맥신 때문에 올랐고 맥신 때문에 빠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본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격은 6,800원입니다. 121선 지지를 받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 매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320원 드릴 텐데요. 지난 5월 중순에 있었던 저점 가격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반등이 나올 때까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신규 매수 목표가는 7,800원입니다. 이 7,800원이라는 가격은 오늘 있었던 가격 좀 부분이겠죠. 61선 터치하는 가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6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121선인 6,8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라인은 5월 중순의 저점인 5,32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1선에 도달하는 7,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8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수익률이 36%대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그날 그러니까 그 지난주 네. 월요일인가요? 까지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조금 이제 차익선 매물도 나오기도 하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은 아직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세 분출은 아직 이제 시작점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에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신다라면 지금 또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단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 12,000원, 뭐 11,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61선 정도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또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는 61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하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의료 AI 쪽으로는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의 반등 속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각자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네. 저는 다시 2,650포인트 이상으로 가기엔 좀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9월까지는 조금 시장 자체가 조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9월 중순 이후나 조금 본격적인 반등의 시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면 그때부터 추세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좀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기보단 연말까지 좀 긴 호흡으로 네. 가져가야겠네요. 그렇다면 지난 5월 9일에 공략해 주셨던 휴메딕스도 리뷰를 요청드려 볼게요. 네. 지금 수익률이 거의 6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차익 실현해 봐도 될까요? 뭐 약간 차익 실현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휴메딕스 같은 경우 이제 뿐이 아니라 최근에 미용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일단은 기업 자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미용 의료 시장에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라면 이런 미용 관광 관련해서도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또 시가총액도 지금 4,400억이에요.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충분히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좀 일부 이시를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K뷰티는 미용 기기로 세대가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네.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뭐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다른 그 경쟁 업체들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본다라면 현재 수준에서도 충분히 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도 13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공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매직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곧 앞두고 있죠. 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뭐 좋게 나오겠죠. 네. 만약에 그런 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을 못 맞췄다라면 네. 아마 우리나라 증시뿐이 아니라 미국 증시는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폭락이라는 수준이 한 최소 마이너스 3%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왜 네.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그 5월 말, 5월 24일인가요?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증시를 뜨겁게 달군 게 AI 반도체고 그 선봉장이 엔비디아였죠. 어제도 엔비디아는 8% 올랐습니다. 미국 네. 증시에서. 2주 전에 엔비디아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난주에 다 되돌려놨고 어저께 월요일 첫 거래일부터 8%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 자체는 충분히 맞출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증권사들, 우리나라 증권사가 아니라 미국의 주요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다음 분기까지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지금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20% 이상, 2%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매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약간 또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하니까 섹터는 이번에 반도체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을까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쨌든 오늘도 약간 상승했다가 많은 기업들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네.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흐름에 힘입어서 우리 반도체주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나 싶었는데 네. 그 흐름이 마감까지 이어지지를 못하는 것 네. 같아요. 오늘 반도체주 전반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통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 엔비디아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아침에 좀 강하게 출발하더라도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꽤 많이 났거든요. 네. 많게는 10% 나기도 하고 적게는 4, 5%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중간 고점에 좀 매수하신 분이라면 오늘 하루만 벌써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을 네.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6%로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침에 만약에 고점에서 시가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마이너스 10%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무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종목이 하루 오늘 투자하고 내일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일 모레 이벤트를 좀 감안한다라면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오늘 투자고 내일 끝낼 게 아닌 만큼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TFE라는 기업을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TFE는 이제 그 반도체 소켓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C라는 기업하고 거의 시장 점유율이 비슷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그 매출 비중을 조금 살펴본다라면 그 반도체 그 메모리 테스트 관련된 부품이 한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드 쪽이 한 47% 정도 매출 비중을 4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켓 관련돼서의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왜 주목을 하냐면은
ISC가 SKC의 인수가 됐거든요, 최근에. 네. 그러면서 이제 SK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에 제품을 공급을 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또 어쨌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부품 업체를 좀 구분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 정보가 조금 공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ISC의 물량을 TFE가 좀 받아갈 가능성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벌써부터 삼성전자가 HBM 투자 연말 그 생산을 앞두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TFE가 공동 연구, 네. 그러니까 그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참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면 충분히 이쪽 관련돼서의 어떤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신사업 쪽인데 네. 그 삼성전기 관련해서 MLCC 테스트 사업에 또 이 회사가 사업 조금 그 진출할 가능성이 좀 높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돼서 올해 초도 물량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납품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한다라면 한 150억 정도 이상 매출을 기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MSC 그 삼성전기양 매출 그리고 ISC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매출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매출이 최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이 회사의 올해 그 매출 흐름을 좀 본다라면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매출이 637억이었습니다. 네. 올해 1분기가 150억이었고요. 그러면 한 1년에 700억 내외의 매출을 보여주는데 내년에 매출 성장이 최소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면 상당히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이 종목 저희가 종가 베팅 시간에 똑같이 그런가요? 다뤘었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이 종목이 미리 굉장히 말씀을- 유망한 종목인가 봐요. 네,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그럼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종목을 바꿨을 텐데 전혀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네. 하창원 대표님 본부장님이 네. 뭐 얼마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저는 단기 목표가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네. 23,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손절가는 좀 짧게 놓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절 라인 23,500원 정도 두시고 짧은 관점에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TFE로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떤 분위기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대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0.3%대 강세로 2,517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893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양상을 먼저 살펴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많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좀 아쉽죠. 그러니까 시가가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가까운 네.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약간 동시효과상에서 보면 조금 상승폭을 조금 키우는 것 같아요. 아까만 하더라도 0.1% 정도 상승 예상을 했다가 상승세였는데 지금 0.4%대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시가 대비해서 많이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0.5%. 만약에 2차전지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으면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도 높은 거였던 거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코스피 지수가 파란불로 좀 돌아서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는데 약간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증시 반등을 강하게 줬는데 왜 이거뿐이냐 생각할 수 네. 있겠지만 미국이 반등을 많이 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만 많이 오른 것이지 엔비디아, 테슬라 때문에 많이 오른 것이지 S&P 500은 네. 0.5% 정도 오른 거고 다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종목 때문에 지수가 왜곡됐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나스닥은 그것 때문에 왜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강보합인데 코스닥이 1% 이상, 1.3% 네. 상승한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정도의 상승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을 찍고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도 조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큰 이벤트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었다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항생지수가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그렇게 지금 이제 반등을 조금 주고 있는데 반등을 많이 못 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 이것이 오늘까지도 아직까지는 좀 중국 증시가 계속 눌리는 모습이었기 네. 때문에 시장 자체가 힘을 좀 못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빨간불에 켠 종목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교하면 다 비슷합니다. 네. 뭐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300개, 하락 종목이 497개, 코스닥도 상승이 555개, 하락이 958개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덕분에 코스닥이 좀 버틸 수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홍콩 증시가 지금 약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마감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는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는 지금 상승하는 종목수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은 오늘은 조금 안정세를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그래도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철강 금속 업종은 1%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권과 전기 가스업이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금융 업종이 5%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는 에코프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일반 전기, 전자와 음식료, 담배 업종도 오름세로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됐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주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 경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중국발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관망세를 유지하자라고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스타일 황태규 대표님께서도 짧은 매매로 대응해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뭐 저도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뭐 중국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 채금리죠. 다행스럽게 지금 약간 빠졌습니다만은 겨우 약간 빠진 거죠. 그러니까 4.34%. 어저께 4.36%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죠. 뭐 4.2% 돌파하냐 안 하느냐 이러고 있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어저께 네. 4.2%대에서 4.25%대인가요? 거기서부터 4.36까지 0.1%가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뭐 미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하루의 흐름만 가지고 채권금리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좀 빠르게 좀 가라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가라앉지 않는다라면 뭐 달러 강세라든지 또 중국 금융 리스크 이런 부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4.2%가 돌파했을 때 한 번도 조용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작년 10월, 11월에 영국의 연기금 사태 그리고 올 3월 달에 SVB 사태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잭슨홀 이슈 등이 관련된 기업을 좀 이끌 수 있는데 오늘 하루만 본다고 하면은 약간 크게 이끌지 못했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 실적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바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적고 또 잭슨홀에서 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장을 폭등으로 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은 좀 제한적이고 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나 모레 주중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네.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국채 금리의 추이도 살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꺾이지 않는 섹터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미용 의료 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주가 흐름 계속 연출되고 있고요.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섹터. 이번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좀 버텨주는 게 자동차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자동차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마감 상황을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빨간불이 네. 들어와 있더라고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실까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상승 여력보다는 이제 반등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왔어요. 네. 나온 상황에서 좀 최근 한 2주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85,000원 언저리까지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20만 원대까지의 반등은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단번에 나오기 힘들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그럼 시장 속에서는 어떤 쪽에 좀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힘을 못 냈다라는 네. 거,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대운봉을 맞았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지수적으로 본다면 좋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버 네. X를 공개하는데 네이버는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알체라가 3.6%, 네. 뭐 폴라리스 오피스만 15% 올랐지 나머지는 다 거의 1에서 2%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흘러내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조금 조심스럽게 봤을 때 2차 전지 쪽, 네. 물론 다 오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이 버텨줬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오너 리스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어졌지만 다시 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이슈들이 좀 있는 걸까요? 뭐 오너 리스크는 없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구속되어 있는 네. 사람한테 뭐 석방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악재일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심 때 이미 반영된 것이고 이번에 좀 풀려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뿐이었지. 네.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뭐 길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주가에 크게 반응하진 않았다라고 그쵸.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사실 가장 크게 좀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네.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 주제로도 다루긴 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뭐 오늘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강세를 띄었습니다.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24일부터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뭐 정부가 대책을 전혀 내세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근데 길게 본다면 그게 얼마나 갈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가 끝나고 맥신이 오늘 힘을 못 냈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를 좀 찾다 보니까 또 오용수 방류 이런 것들이 관련 기업들을 조금 상승을 일으킨 건데 뭐 오용수 방류가 되면은 바닷물이 문제겠습니까? 전체적으로가 문제겠죠. 네. 그래서 약간의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 편승하기에는 모멘텀이 상당히 작다.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소금 사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소금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걸로 의한 매매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프로텍과 칩셋 미디어는 반등 가능성에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는 HBM 시장입니다. TF1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는 미용 의료와 바이오 자동차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